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노열 캐리비안 크루즈의 크루즈 배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운행을 못했었잖아요. 밤사이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세게 반등도 보여주긴 했지만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날아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 초반에는 상당히 미국의 기술주들도 하락하고 뭐 그 일반적인 시클리컬 그리고 웬만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자산 가격의 하락이 상당히 돋보이게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주간 단위의 하락률을 거의 덮은 그런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업종이 살아난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대표적인 미국의 항공사죠. 이게 주간 단위 차트인데요. 주 초반 월요일보다 결국 고점은 조금 높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우리가 자고 있는 이제 토요일 새벽 아침에 확인을 해보면 5% 급등을 했고요. 노열 캐리비안 크루즈 좀 전에 배를 보여드렸지만 7%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 초반에 이제 주 초반에 하락했던 것들을 하루 만에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S&P 500 맵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거의 보합으로 컨센은 0.8%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중고차 관련 쪽에 대한 그쵸 차량용 소비 이런 쪽을 빼고서는 상당히 다 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 뭐 유통, 뭐 가전 이런 판매가 거의 부진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디즈니가 하나 보이는데 디즈니가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부담감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시장 컨센 대비. 자, 보시면은 기술주들이 다 좋아 보이죠. 테크 다 좋아 보이고 웬만한 업종이 다 좋아 보여요. 헬스케어가 조금 그나마 약세했던 것 같고요. 웬만한 업종이 다 좋았습니다. 에너지, 뭐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업종, 산업재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테슬라도 3% 반등을 나섰습니다. 자, 근데 한 주간 이번 주 일주일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인데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그 S&P 500의 구성 종목들의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약세죠. 거의 다 약세. 그죠? 뭐 금융주 쪽이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베이징 머티리얼 그리고 아니면 뭐 요 하우스홀드 프로젝트 갬블인가요? 예. 이런 쪽. 이게 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였죠? CPI가 4.2% 전월 대비도 컨센 대비 상당히 높게 발표했고 뭐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로 이제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더 말씀드리면 이 애플을 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애플이 iOS 업데이트 14.5 버전인가요? 이게 진행이 되면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아니냐, 그죠? 그게 뭐예요? 추적, 트래킹. 결국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SNS를 쓰시는 분들은 자꾸 이상한 광고가 뜰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내가 자주 보는 사진 위주로 또 거기에 연동돼서 다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그 광고든 관련된 것들이 다 뜨는 거죠. 근데 애플이 2분기 가이던스가 없었어요. 애플이 2분기 가이던스가 없었고 2분기 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정말 나오는 게 맞냐, 뭐 이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테크주를 더 때리긴 했는데 이 iOS가 업데이트되면서 개인정보 추적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동의, 그죠? 고객사들한테 애플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개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하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왜 그런 빅테크가 닫히냐 궁금해 하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빅데이터 결국엔 광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뜨는 거잖아요. 내가 자주 보는 거,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런 게 결국엔 데이터가 저장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해야 되고, 그래야지 반도체 쪽도 좋은데 이 서버가 필요 없게 된다. 정보가 없으면 서버가 노는 게 많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서버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정보의 양이 축적이 돼야지 서버를 계속 늘리는 건데, 그 정보가 필요 없다면 서버를 증설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객사들이 없죠. 그 이유가 국내도 반도체 위주로
상당히 조정을 지난주부터 세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뉴욕 증시 아시아 둘 다 흔들렸습니다. 주간 단위로 하면 다 흔들렸고 아시아가 좀 심각하게 흔들리긴 했었죠. 대만이 뭐 하루에 8.55%나 하락했었고. 근데 주간 마지막 거래 다행인 거는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빅스 변동성 지수도 18%나 하락을 했고요. 24%인가요? 24% 하락하면서 18 레벨로 내려왔고요. 변동성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3대 지수가 모두 강세인데 기술주가 상승했다고 다 착각하실 수 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행주 그리고 뭐 은행주, 그쵸? 이런 것들, 즉 미국이 지금 그 백신을 맞으신 분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이런 방침이 CDC에서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열겠죠. 우리나라 아직 좀 백신 접종 때문에 먼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선진국에서 먼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결국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 뭐 유나이티드, 그죠? 뭐 델타 항공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이번 주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아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대표적인 페이스북 이게 아까 애플의 iOS 업데이트에 따른 상당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항공 크루즈는 경기 회복 수혜주 높은 상승을 보였고 이게 결국 단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소비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간에 계속 있었죠. 이 CPI 발표 이후에 발표 이전부터 있었는데 미국 채금리 1.7%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가 다시 금요일날 1.629%까지 하락했는데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어젯밤에 발표한 소매 판매 지수가 컨센이 전월 대비 0.8% 이거마저도 즉 미국인들의 소비도 점점 늘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 발표는 전월 대비 없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7%나 상승했던 거를 기억하면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할 수 있는데 3월에는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 치면은 있잖아요. 보조금 그게 $1,400 1인당 거의 한 160만원 170만원 지급이 됐었는데 4월에는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람들이 진짜 고용이 얼마 전에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쇼크가 정말 기업들은 아니면 뭐 일용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즉 이 재난지원금 이거를 뭐 시급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1시간 알바 비용보다 더 많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고용에 대한 의지, 그죠? 구직에 대한 의지 이게 꺾이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적어졌고 그리고 3월에 반짝 효과였다. 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점점 꺾일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시장을. 일단 코스피 금요일 역시 기술주랑 테크 반도체 위주로 센 반등이 나온 거 어제 데일리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오가 거의 시가총액 5조 원이 하루 만에 넘게 증가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모더나 유택 생산 효과 다음 주에 mRNA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정부에서 16개인가 17개에 대해서 미팅도 하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주가 K반도체 이슈로 좋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결국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정말 좋게 나왔고 PSK 이런 것들 장비주들 좋게 나오니까 어제 센 반등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K반도체 이게 아무래도 더 심리를 더 자극하기도 했고 가격 하락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애플향 이런 정보 트래킹 이런 걸로 많이 때려 맞았는데 단순히 금리 때문에 때려 맞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전방 산업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고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마저도 비메모리 쪽에 사실 메모리 쪽에만 집중하다 하이닉스마저도 지금 비메모리의 어떤 캐파나 이런 것들을 2배로 증가시키겠다 이런 코멘트 이게 K반도체 협약하는 장소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차주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여기서 백신 얘기부터 반도체 얘기도 나올 거고요. FOMC의 회의록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계속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고용에 대해서 아직 멀었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연준이 의원들의 발언과 비교해서 회의록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월 초에 나왔던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개인들의 심리가 변하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FOMC의 회의록은 연준 의원들은 과연 어떤 말들을 오고 갔는지 지켜보는 것도 변동성의 하나의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주 결국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을 좀 더 흔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금요일날 반도체가 급격히 올랐으니까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발 따라가서 사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장이 꺾인다는 표현은 제가 안 썼고 어제 베어마켓 뭐 그림을 갖다 놨지만 약세장의 진입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지수가 공격적으로 장세가 공격적으로 가는 장세는 최소 아닌 변동성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급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또 오전부터 또 현금 있다고 따라 붙으신 분들 또 있을까봐 약간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발 그런 매매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5월 17일 그죠? 월요일날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을 발표하는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다. 결국에는 시장의 매크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고 또다시 이게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2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잘 이번에 포트 점검을 꾸려 나가시는 게 롱런 하시는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